여러분,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 이집트. 오늘 우리는 신비로운 파라오들의 시대, 고대 이집트의 이야기에는 신화와 현실이 얽혀 있고 수많은 미스터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찬란한 문명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탄생은 나일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죠. 나일강이 매년 범람하면서 비옥한 토지를 만들었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차 정착 생활이 정교해졌고 마을이 발전하여 도시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초기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이 신들의 축복이라 믿었고 그들의 농업과 생활 방식은 나일강의 흐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집트 지역은 크게 상이집트 남쪽과 하이집트 북쪽로 나뉘었습니다. 상이집트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지역이었으며 나일강 상류의 거친 환경 속에서 보다 전사적인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반면 하이집트는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에 위치해 있어 농경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서로 독립적으로 성장하면서도 지속적인 충돌과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이집트인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은 매년 일정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토양은 매우 비옥해졌고 농경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집트인들은 밀, 보리 등의 곡물을 재배했고 이러한 농업 생산력은 이집트 문명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나일강은 물자 수송과 무역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따라 남쪽의 누비아와 아프리카 내륙, 동쪽의 아라비아,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과 교류하며 풍부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을 정확히 예측하고 농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집트인들은 천문학과 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태양과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달력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 활동을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발전은 이후 거대한 건축물인 피라미드를 짓는 데에도 활용되었습니다. 기원전 3100년경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합한 최초의 왕국이 탄생했습니다. 이를 이룬 인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메네스옥은 나라메르입니다. 그는 두 지역을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수도로 멤피스를 건설하였습니다. 이 통합을 계기로 강력한 왕권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이집트는 파라오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며 고대 문명을 꽃피우게 됩니다. 멤피스는 나일강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메네스의 통치는 단순한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두 문화의 융합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상징을 하나로 결합한 이중 왕관을 착용하였으며 이는 이후 모든 파라오가 계승하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법과 행정을 정비하고 신권과 왕권을 결합하여 이집트 사회의 근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단순한 왕조의 설립에 그치지 않고 이집트 문명의 기본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나일강을 따라 여러 도시를 발전시키고 수로와 관계 시설을 확충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집트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강력한 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메네스 이후 이집트는 점차 조직화된 중앙 집권적 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임을 강조하며 신정 정치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는 이후 모든 파라오들이 신의 아들로 여겨지게 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신들의 대리인으로서 국가와 백성을 보호하고 번영을 이끌어야 하는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첫 번째 왕조가 시작되면서 행정 체계도 정비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지방 총독을 임명하여 각 지역을 통치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중앙의 명령이 전국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교한 관료 조직이 형성되었으며 세금 제도가 정비되고 군사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이후 수천 년 동안 지속되며 이집트 문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메네스의 통치 이후에도 왕조는 계속 발전하였으며 두 번째 왕조까지 이어지며 국가의 기틀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시기의 파라오들은 신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더욱 강화하려 하였습니다. 신권과 왕권이 결합되면서 파라오는 신성한 존재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이는 이집트 문명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왕조가 형성되었으며, 이후 이집트는 총 30개의 왕조를 거치며 찬란한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집트 왕조는 단순한 혈통의 연속이 아니라 정치, 경제, 종교가 결합된 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의미했습니다. 파라오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였으며, 그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적 업무를 넘어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후의 왕조들은 메네스가 세운 기초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며 이집트 문명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 중 하나로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왕조들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피라미드의 시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건축물, 피라미드. 특히 기원전 2600년경 건설된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파라오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대한 기념비였죠. 고왕국 올드 킹덤은 기원전 2686년부터 기원전 2181년까지 지속된 시기로 이집트 문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중앙 집권적 체제가 강력하게 정립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피라미드 건설입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대한 기념물이자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진 파라오들이 사후에도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의 첫 번째 중요한 피라미드는 조세르 왕의 계단식 피라미드입니다. 기원전 27세기경 건설된 이 피라미드는 최초의 석조 건축물로 평가받으며 이후 이집트 건축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세르 왕의 건축가였던 이모텝은 이 피라미드를 설계하며 단순한 흙무덤에서 거대한 석조 건축물로의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피라미드 건축 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스네프루 왕은 여러 차례 피라미드를 건설하며 구조적 개선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형태를 갖춘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쿠프 왕이 건설한 이 대피라미드는 높이 약 146.6m, 현재는 138m로 4,5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설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동원되었으며 석재를 채굴하고 운반하는 과정, 정교한 측량과 설계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일정한 급여와 식량을 제공받으며 국가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숙련된 장인들이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 내부에는 미로 같은 통로와 신비로운 방들이 존재하며 파라오의 시신과 함께 다양한 부장품들이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피라미드 건설이 활발했던 고왕국 시대도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이러한 쇠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대한 피라미드 건설로 인해 국가 재정이 점점 약화되었고 왕권이 약해지면서 귀족과 지방 총독들의 권력이 커졌습니다. 둘째, 기후 변화로 인해 나일강의 범람이 불규칙해지면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셋째, 왕위 계승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2181년경 고왕국이 붕괴되면서 이집트는 약 140년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시기를 제1중간기라고 부르며 지방 군주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화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문명은 다시 부흥하게 됩니다. 다음은 혼란을 극복하고 강력한 왕조가 부활하는 중왕국과 신왕국 시대입니다. 고왕국이 무너진 뒤 이집트는 오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2055년경 테베 출신의 왕이었던 멘투호테프 2세가 이집트를 다시 통합하며 중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행정체계의 정비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됩니다.
중왕국의 파라오들은 나일강을 따라 운하를 건설하고 새로운 농경지를 개척하여 식량 생산을 늘렸습니다. 또한 무역을 활성화하여 누비아, 팔레스타인, 시리아와 같은 지역과 교류하며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중왕국의 번영도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기원전 1782년경 이집트는 외부 세력인 힉소스에게 점령당하며 다시 한번 혼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힉소스는 기마 전술과 청동기 무기를 사용하여 이집트를 지배하였고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지배에 적응하면서도 결국 이를 몰아내기 위한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550년경 테베의 왕이었던 아흐모세 1세가 힉소스를 몰아내며 신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왕국은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기로 국경을 확장하고 위대한 파라오들이 등장한 시기입니다. 하트셉수트 여왕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무역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건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녀의 치세 동안 이집트는 경제적 번영을 누렸으며 그녀가 건설한 데이르 엘 바흐리 사원은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대표적인 유적 중 하나입니다. 아멘호테프 3세는 예술과 건축을 통해 이집트를 문화적으로 발전시켰으며 그의 아들 아크나톤은 종교개혁을 시도하며 태양신 아텐을 유일신으로 숭배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많은 저항을 받았고 결국 전통적인 신앙 체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람세스 2세는 신왕국 시대의 마지막 위대한 파라오로 카데시 전투에서 히타이트와 싸우며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건축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의 업적은 아부신벨 신전과 같은 유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신왕국도 점차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인 반란과 외부의 침략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원전 1070년경 신왕국은 붕괴하고 이집트는 다시 여러 지역으로 분열되는 제3중간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이집트 역사의 마지막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한창 번성하던 시기에 한 젊은 파라오가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 이름은 투탕카멘. 그러나 그의 통치는 길지 않았고 이집트의 쇠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투탕카멘은 기원전 1332년 불과 9살의 어린 나이에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그의 즉위 이전 이집트는 종교개혁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선왕인 아크나톤 아멘호테프 4세는 전통적인 이집트 신들을 배격하고 유일신 아톤을 숭배하는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했죠. 그러나 이는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사제 계급과 귀족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어린 투탕카멘은 즉위 후 기존의 종교 체계를 회복하며 나라를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투탕카톤이었지만 이를 투탕카멘으로 바꾸며 다시 아문 신앙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겨우 19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유전적 질병, 감염 혹은 사고로 인한 부상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현대 과학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는 선천적으로 허약했으며 말라리아와 골절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죽음 이후 이집트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맞이하며 점차 쇠퇴해 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투탕카멘은 생전보다 사후에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그의 무덤을 발견하면서 그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었으며 화려한 황금 마스크와 수많은 유물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황금 마스크는 이집트 문명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그의 전설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쇠퇴는 계속되었습니다. 신왕국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이집트는 외세의 침략과 내분으로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헬레니즘 시대가 열렸고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집트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이 바로 클레오파트라 7세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뛰어난 지성과 정치적 감각을 지닌 인물이었으며 로마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집트의 독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연합하였고 그가 암살당한 후에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훗날 아우구스투스와의 대립에서 패배하며 기원전 30년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었고 오랜 파라오의 역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신전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들은 오늘날에도 그 웅장함을 자랑하며 인류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예술과 상형문자, 종교적 전통은 현대 문화와 학문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는 이집트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의 무덤에서 발견된 보물들은 고대 이집트의 부와 예술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산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전설 또한 수많은 문학과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재조명되며 그녀의 카리스마와 비극적인 삶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 이집트 또한 이러한 유산을 보존하고 관광 산업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그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일 강변의 도시들은 여전히 역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으며 피라미드와 룩소르, 신전 같은 유적지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도 이집트의 유산은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발굴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찬란한 업적과 비극적인 몰락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며 앞으로도 인류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